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우아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이자 맥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귀 쪽에 있는 흑돌들과 백돌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어지럽게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에펠탑처럼 생긴 흑돌들이 아주 위험한 그런 장면이에요. 일단은 모양 자체가 동형이죠. 좌우가 동형인데 요돌이 일단 좀 도망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베개에 이 지금 깡총깡총 뛰어있는 돌들의 포진이 생각보다는 좀 촘촘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돌들이 만약에 도망을 칠 수 없다라고 하면 백한테 이제 타격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타격을 주러 갔다가 백한테 역공을 맞고 끝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이제 흑한테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요 한 점이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쉬워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기본기가 잔뜩 깔려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흑돌들을 아주 멋지게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에게 지금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요런 데 붙여가지고 안형을 조금 약간 넣어볼 수도 있는데, 백이 이런 데를 찝으면은 사실은 별로 득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흑돌에 이제 수만 좀 자충으로 만들어 놓은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격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올 텐데, 요런 교환을 해놓으면 정답을 잘 두더라도 백한테 반격점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수가 줄어드는 수, 내 수를 스스로 줄이는 수를 자충이라고 하죠. 그것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바둑 용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사용되는 그런 바둑 용어가 아주 많이 있는데, 자충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백을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단수를 한번 쳐서 이 백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좀 촉촉수로 만들어 가고 싶은 네, 그런 흙에 바람이 가득 담겨 있죠. 자, 일단은 요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같이 뛰어가지고는 백돌을 제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돌에서 일단은 밀어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 백돌을 굉장히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자, 문제는 여기가 지금 귀퉁이, 네, 귀의 특수성이 발현되는 귀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귀가 아니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귀이기 때문에 단수를 한번 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까지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흙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백은 뭐 기분 좋게 그냥 손 빼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계속해서 영원히 흑의 입장에선 들어갈 수 없는 유가무가이지만 백은 아무 때나 여기 뒤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이 자연사로 잡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백을 타격하러 들어가는 이 흑의 지금 시도가 성립이 잘 안 됐는데, 자, 이것을 타격을 하러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는 전법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백이 연결을 하면 그때 이제 여기를 딱 단수를 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백이 이쪽을 늘면, 자, 타이밍 좋게 여기를 딱 호구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환격으로서 백이 따내면 됐다 가지고, 야, 눈이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속이 확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해주냐는 거죠. 백이 지금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네, 그런 말을 따라서 공격을 해주면 여기 환격을 들어갈 겨를이 생기지 않는 흙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호구로 눌러 막히는 순간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귀의 특수성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문제가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줄만 밀려져 있으면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자, 단수를 치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이게 이제는 지금은 촉촉수로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백이 꼼짝도 못하고 돌이 잡혀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 제일 쉽게 두더라도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때도 뭐 굳이 최선을 보면 이렇게 하고 백이 여기를 두면 이제 따냈을 때 백이 선수로 딴 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런다고 해도 이걸 두고 나서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수를 쳐줘야지 여기를 제압을 하면은
혹은 여길 두면 이 따내는 걸 선수로 하고 나서 흙이 다른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잘 두냐 못 두냐에 따라서 선수를 잡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모양이 보면 동형이에요. 그쵸?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 동형인데 정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둑의 묘미이자 바둑의 꽃은 수읽기잖아요. 그쵸? 수읽기의 이제 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바로 먹여쳐가는 걸 구상을 해볼 수 있어요. 단수가 안 됐으니까 먹여치면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따내면은 그때 단수. 약간 뭐가 좀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야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여기를 이제 뛰는 게 조금 쉽지 않다 그쵸? 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흙은 이걸 밀어야 되는데 그때 백이 막아서면 오히려 지금 한 집을 괜히 막 지어주기만 한 꼴이고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지금 그런 허탈함이 막 다가오는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먹여쳐도 별반 득은 없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바로 100을 유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그 100점. 바로 요런 수죠. 자, 여기를 둬가지고 양쪽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요걸 밀고 나오는 거하고 여기를 끊는 걸 맛봐가지고 딱 100을 요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자, 근데 수읽기를,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수읽기가 상대가 여기를 안 두면 내가 다음에 여기를 두겠다가 수읽기가 아닙니다. 수읽기는 내가 여기를 까만 돌이 두면 그때 백이 응수를 해주면 어딘가를 두겠다. 백이 백돌이 분명히 같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나 혼자만 이걸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읽기가 아니라 혼자만의 수읽기. 즉 착각이라고 하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둬가지고 이걸 두는 거는 수읽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수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밀어가지고 다음에 이걸 잡겠다. 근데 중간에 백이 둔 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백이 여기 수를 갖다 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백이 이렇게 하는 건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읽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백이 여기를 막는 순간 야, 이 돌이 치중간 돌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단수 한번 치고 이렇게 쳐주면 아까 봤던 그 변화도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먹여칠 수는 있는데 뭐 늘어도 지금 흙이 안 될 것 같고 따내기만 해도 뭐 이거는 흙이 될 만한 것이 별로 건덕지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뒀을 때 100에 가만히 있는 수가 정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둬보면 100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 100의 입장에서 압박감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지키고 양쪽을 다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이런 수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 딱 얻어 걸리면은 이런 수는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왜 작동이 될까요?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죠. 한 집을 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흙이 이제 돌려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백이 어차피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냈을 때 이렇게 쳐가지고 백도를 모조리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 지금 커다란 약간 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런 거대한 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일책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이렇게 하고 먹여쳐도 방금 전보다 집으로는 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어주면은 백 전체를 다 잡아낼 수가 있겠지만 백이 중간 과정에 포기를 했을 때 흙이 돌을 잡는 사이즈가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이쪽 백이 좀 더 튼실하게 집이 났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백이 손 뺀다라고 가정했을 때 받아주면 흙이 선수인 거고 손을 빼주면 이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것도 덤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는 없다를 백이 따라주면은 이 수도 지금 통하지 않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정답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딱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치냐 먹여치냐를 지금 선택권을 남겨두는 건 맞는데 그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교환이 되면 안 돼요. 얘를 치거나 먹여치면 안 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 기가 막힙니다. 자, 바로 이쪽을 하나 밀어요. 자, 백이 여기랑 지금 전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자, 때가 되었어요. 이때 단수도 아니고 먹여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남겨놔요. 요렇게 딱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느껴지시나요? 이게 왜 묘수인지. 정말 기가 막힌데, 이렇게 두면 이제 100이 여길 이으면 이제 여길 단수 칠 수 있어요. 이제 100이 수를 만약에 이거를 뭔가 좀 만들어 봐야 된다. 그러면 100의 입장에서 이제 패를 내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2단 패이기도 하고 흑이 선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흑이 좀 유리한 패가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흑이 성공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100이 요렇게 두는 거는 이제 여기 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수를 쳤을 때 이 지금 티라노사우루스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100이 좀 쉽지가 않고, 요렇게 있는 것도 뭐 그냥 제일 쉽게 단수 쳐도 티라노사우루스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100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변화도가 이제 요길 단수. 이때가 이제 딱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둬주면은 이게 결정이 돼 있으면 흑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요렇게 딱 먹여쳐주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다시 한번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100이 이거 말고 이렇게 느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죠. 요렇게 하고 나서 단수를 쳐서 잡을 수 있고, 100이 손 빼면 나중에 이렇게 따내져 있다라고 보면 끝내기 상으로도 사실 이게 놀랍게도 여기 도 있으면 100이 한 번 더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요렇게 한 번만 이으면 돼요. 요거는 한 번 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은 100이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좀 더 좋은 응수가 됩니다. 여기서 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방간에 최선이 돼서 흑이 티라노사우스를 획득하고 이 흑돌 전체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충수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걸 다 두고 잘 봤는데 요게 한 번만 쓱 건드려가지고 여기 두면 뭐 이런 데 끼워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해내겠다. 자, 돌파하는 작전은 좋아요. 자, 작전은 아주 좋은데, 근데 문제는 100이 이거를 이제 요렇게 느슨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꽉 메꿨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둬서 붙였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 흑이 자충을 하나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두면은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여길 두면, 자, 이 꼬랑지를 버리고 100이 몸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흑이 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겁니다. 자, 지금 무시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되니까 환격으로 100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00은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근데 패의 종류가 바뀝니다. 첫째로 100이 선패, 그리고 2단패가 이번에는 흑이 부담되는 2단패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답도에서 나왔던 2단패하고 이거의 2단패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패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패에서 해소하는 작업이 서로 간에 이루어졌을 때도 거의 한 두세 수 정도를 굽는 그런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0이 여기를 두기 전에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이어도 어차피 이렇게 느슨하게 둬가지고는 흑이 이게 귀를 후수로 살려야 되거든요. 비참하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수를 내려면 결국은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단수 쳐서 따내면은, 자, 이게 뭐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단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도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요런 이제 자충수 하나가 판세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건 하는 것이 좋지 않고요. 바로 이쪽을 아껴주는. 자, 그래서 100의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이 바둑이 만약에 수를 기필코 내야 되는 바둑이다. 그러면은 패감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100의 입장에서 최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어차피 이제 이게 집으로 손실이 졌을 때 너무 크다. 그러면 늘어가지고 요 돌을 이렇게 포기를 하고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가는 것이 또 요것도 100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변화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자, 오늘도 역시 적의 급소, 나의 급소, 그리고 고수는 맛을 아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안다. 그와 더불어서 자충수, 보리 선수는 역시나 금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